산부인과 툰. 비밀스러운 산부인과 진료실의 이야기를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내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프롤로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여성질환, 소중한 곳을 관리하는 방법 등 13가지 챕터를 웹툰으로 재밌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한 권으로 여성의 궁금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다 알려줍니다. 현재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송동화 의사는 꽤 오랫동안 진료를 보다 보니 환자분들이 비슷한 것들을 궁금해 하신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지식들을 모아서 그림으로 쉽게 그렸습니다. 그럼 산부인과 툰, 비밀인 듯 비밀 아닌 성 이야기 지금부터 일부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기에 생기는 피부질환. 이걸 피부과로 가야 하는지 산부인과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기 주변 피부에는 특정 질환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략 속옷 안에 위치한 부분의 병변이라면 산부인과로 오시면 됩니다. 진료 중에 자주 보는 건 뾰루지나 종기 같은 모낭염 종류인데요. 상당히 크게 곪을 때도 있어요. 크기나 위치에 따라 걷거나 앉을 때 아프기도 한데 그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만 먹고 낫기도 하고 심하면 농을 짜야 할 때도 있어요. 아토피나 건선처럼 외음부 소양증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피부 변형이 올 정도인데요. 이 경우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약도 사용하지만 원인 병변의 제거나 소음순 축소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요즘은 드물지만 아직도 사면발리가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습니다. 음모에 이 같은 벌레가 생기는 증상인데 속옷에 점 같은 피가 묻고 이상하게 간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세요. 치료는 특정 약만 바르면 되니 꼭 병원에 오세요. 성 경험이 없어도 자궁경부암에 걸리나요? 자궁경부암은 자궁 내막과 질이 만나는 경계 부위에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세포를 직접 긁어와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자궁경부암 검사예요. 정확도는 70% 정도이고요. 경부에 암세포가 생기는 과정에는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99% 관여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주로 성관계로 감염되죠. 실제 자궁경부암이 HPV로 인해 잘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자궁경부암은 HPV로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가 없어도 감염될 수 있고 HPV 감염 원인이 아닌 경부암이 발생할 확률도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질 손상이 생길 수 있어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 손상으로 인해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검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질염은 정말 성관계로 생기는 걸까? 질염은 개인차가 심한 염증 질환 중 하나인데요. 생기는 사람은 계속 생기고 괜찮은 사람은 계속 괜찮은 경향이 큽니다. 물론 질염이 심한데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염들을 보면 진짜 성병 같은 세균으로 생기는 질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성병균과 관계없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성관계로 전염이 안 되는 세균도 관계 자체가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관계 후 너무 열심히 씻어서 면역도 다 씻겨 나가거나 비위생적인 손톱으로 만졌다거나 그러면 세균이 번식해요. 비누 성분은 직접 세척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세정 자체를 가볍게 마무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비데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 전용 유산균으로 나오는 제품의 경우 질에 잘 서식하는
유산균, 유효균주를 일정 수 이상 투여해줘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유산균을 드셔도 나쁠 것은 없지만 특정한 기능을 원한다면 타깃을 맞춰 집중 투여하는 것이 좋겠지요. 성기 쪽 피부가 검어지는 이유는 진료실에서 의외로 종종 성기의 색에 관하여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색이 많이 어둡지 않나요? 성 경험도 없는데요. 성기 착색이 마치 성 경험이 많아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2차 성징이 되면서 생기는 호르몬적인 현상이에요. 호르몬적인 착색은 임신 중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중에 유두나 성기 주변 등이 착색되는 경우가 호르몬적인 착색에 해당이 됩니다. 피부끼리 스치거나 속옷의 마찰이 심해 생기는 착색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이미 착색된 피부는 레이저 등의 시술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장 힘든 생리통을 어떡하지? 원장님, 여기 생리통으로 환자분이 쓰러지셨는데요. 여성의 삶의 질을 수직 하락시키는 생리통은 특히 10대에서 20대 사이 심한 사람이 많죠. 물론 나이 먹으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혹 등 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생리통도 있어요. 생리 때 자궁이 과다 수축하면서 피가 안 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통증 물질이 생겨서 아픈 게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수축을 억제하는 진정제와 통증 물질을 줄이는 진통제가 좋아요. 그런데 이 약들은 통증이 생기고 나서 복용하는 것보다 통증이 시작되기 8시간 전 정도에 먹는 게 같은 용량으로 진통 효과가 3배나 더 좋아요. 미리 자궁 수축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임약 복용이나 미레나 임플라논 등으로 생리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 보세요. 생리컵 사용하기. 2015년 젠더 이슈와 함께 혜성처럼 나타난 게 바로 생리컵이었죠. 저도 그전에는 생리컵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생리처리법은 생리대와 탐폰이 있는데 생리대는 피부에 몹시 안 좋고 탐폰은 건강에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생리컵 써보니 진짜로 탐폰같이 깔끔하면서 교체 시간도 여유 있고 쓰레기도 안 나오고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초기에는 잘 안 펴지고 다 새고 고생이 많았어요. 본인의 경부 높이와 질의 길이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작고 소프트한 걸 선택하시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맞는 컵을 찾으시면 확 편해져요. 물론 단점도 있죠. 최대 12시간이라 안내되었지만 8시간 이내로 세척하는 게 좋겠어요. 질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안 빠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궁 경부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요. 성 경험이 없는 분은 굳이 시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 좀 어려워요. 혹 생리대로 인한 피부 질환이 심하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리하는 걸 까먹을 정도로 편해요. 노산의 기준은 얼마인 걸까? 제가 학생 실습 때 보건소에서 전화로 하는 산모 설문조사를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조사했던 걸 직접 통계로 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 지역 산모의 평균 나이는 29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대 임신이 그때보다도 더 적어졌죠. 작년에 평균 산모 나이가 33세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요즘은 다들 늦게 아이를 가지는데 노산이라고 겁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노산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맞긴 한데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노산의 기준인 만 35세가 바뀌기에는 좀 어려워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20대에 임신하는 게 임신도 잘 되고 더 좋기는 한데 여러가지 요즘에 사정이 있으니까요. 난소 나이 검사 결과가 낮거나 높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 난자의 기능이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난소 나이 검사는 앞으로 배란할 자녀 난포 개수를 파악하는 수치입니다. 실제 난자의 상태는 신체적인 나이의 수치에 맞게 생각하면 됩니다. 질 출혈이 있어 찾아오신 할머니와 보호자, 아래에서 계속 피가 나신다고 아들과 함께 찾아오신 80대 할머니. 원래 폐경 이후에는 출혈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진찰하려고 보는 순간 경부암 말기 특유의 피냄새가 났어요. 이건 조직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경부암 같으세요. 검사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치료도 안 받을 거예요. 그래도 경부암 말기는 몸이 많이 아파요. 통증 치료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았는데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아드님은 어머니를 그대로 모시고 나갔어요. 좀 씁쓸했습니다. 75세 이후로는 경부암 건강검진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부암이 발견되어도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체력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보존적인 치료는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